프로엠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디스코처럼 좀 이쁘게 좀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디스코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좀 처음이다 보니까 못 해갖고 나중에 이제 요거 관련 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 그 고객 여정 분석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경로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요 지금 프로세스 마이닝 가지고 이제 뭐 디스코 가지고 그런 이쁜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4년 전에 그 프로세스 마이닝 수업을 실제로 하시면서 이제 그 분석하신 분 중에서 그 서울시 그 따릉이 아세요? 따릉이? 예, 따릉이 이동 경로, 그다음에 이제 반납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맵으로 그렸었거든요.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이미 그 서울시에서 공개된 그런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갑자기 그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창섭님이 이제 그 버스 운행 정보, 승객 이동 정보 같은 거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그 지금 하시는 것도 이제 미루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프로세스 마이닝 맵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운 거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는 그 백승려 원우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말고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장은 지난 중간고사 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동일 모델 설비는 그 시간당 생산량이 비슷해야 되는데 성능 차이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시간당 생산량의 편차가 좀 큽니다. 그걸 이제 개선하려면은 설비 이벤트 구간별로 그 시간차가 어떻게 나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배운 그 디스코 툴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좀 분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이제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리면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제 회사에서 디스코가 잘 작동이 됐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쯤에 아마 디스코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은 그 교육용 버전이 사용이 안 되게끔 돼 있어가지고 데모 버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충분했는데 그 데모 버전은 100개까지밖에 로딩이 안 돼가지고 사실 제대로 의미 있는 뭐 결과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분들은 개선 포인트까지 잡았는데 저는 그까지 진도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과제는 이제 설비 이벤트 분석해서 성능 개선하겠다고 수집하는 데이터는 각 설비명하고 그 제품 정보를 묶어가지고 케이스 아이디를 만들고 이벤트의 구분자 CID라고 하는데 그 CID라는 그 컬렉티드 이벤트 아이디인데 아이디를 이제 이벤트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 타임 시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요거는 뭐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거고요. 뭐 프로젝트 니드 비슷하고 목적 목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DB화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적당한 형태로 변환시켜서 CS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디스코 툴 돌리려고 일단 계획을 잡았고요. 이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제가 분석하려는 설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반도체 백엔드 설비보다 중에서 좀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존이 4개가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프가 2개가 있는데 파란색 웨이퍼하고 노란색 웨이퍼가 들어가면은 존에 동시에 투입되고 그게 가공이 되면 이제 녹색 웨이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웨이퍼 대 웨이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웨이퍼 위에 있는 칩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웨이퍼가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개수가 맞아야지 제대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안 맞으면은 설비가 또 가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존 1, 2, 3, 4가 그 시간당 생산량이 비슷해야 되는데 특별히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심한 쪽도 있고 뭐 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예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 설비가 사실 이제 계획했던 것 대비 생산이 많이 안 돼가지고 좀 제조나 기술 담당 엔지니어들이 많이 좀 고민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같이 동참하려고
데이터는 저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첫 번째로 조금 위에 잘 안 보이시죠? 로 데이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그대로 긁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예, 라인이 있고 설비 타입이 있고 설비 이름, 그 다음에 제품 정보, 랏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고 칩 수량. 이건 제가 가공했습니다, 일부러. 이게 어느 스텝에 속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CTX가 이벤트의 이름입니다. 이벤트 이름이고 그거하고 매핑되는 아이디가 있는데 사실 이제 회사 보안이다 보니까 텍스트를 못 가지고 오고 아이디로 일단 했고요. 이벤트 타임은 저런 형식으로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저런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끄집어낼 때 전처리를 해가지고 SQL 돌려가지고 이제 디스코가 읽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2번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2번으로 만들어가지고 3번에서 이제 돌렸는데 데모 버전이라서 데이터가 100개까지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전 분석이 더 이상 안 될 수준이라 가지고 일단 캡처만 일단 떴습니다. 일단 맵 그렸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이제 결과물은 다 냈는데 이제 분석할 수준까지는 제가 진행을 못했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일단 중단을 했고 제가 예상 다음 후속 프로젝트는 그 사내에서 이제 디스코 툴 사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제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다각도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디스코 같은 경우는 필터가 참 잘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 가지고 분석하면은 좀 의미 있는 결과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꺼져 있는 거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저기 백승영 원우님 정도면은 이제 그 디스코에 의지하지 않고 PM4 파일로 뭐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프로세스고요. 이거 복잡하지만 이제 복잡한 만큼 이제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이제 졸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그 주제를 잡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이 정도 하고 덮어두기에는 이제 아까운 아이템이긴 한 것 같아서 한번 방학 때 지속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시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권성모 원우님. 권성모 원우님도 공공 데이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어,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3페이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지난번 중간고사 때 내용 그대로고요. 그때 저희들 이제 공공 데이터 이탈리아의 그 도로교통 과태료를 이제 그 샘플 자료를 올린 게 이제 그때 교수님 소개시켜준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데이터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8일까지 15만 건 케이스에 56만 개 이벤트 11개 액티비티로 구성된 자료입니다. 기본적인 분석은 프로엠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케이스의 주요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트 파인이라고 이제 벌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샌드 파인 벌금 과태료를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인서트 파인 노티피케이션이 정확히 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뭐 통지 같아요. 저희가 뭐 통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절차 같고 그다음에 N 페널티는 이제 납부를 안 하면 이제 그다음에 추가로 더 페널티를 내고 다음에 샌드 포 크레딧 콜렉션은 이제 징수를 안 한 사람을 어디 대행을 맡겨가지고 징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한 3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바로 납부하는 케이스. 페이먼트 이제 납부니까요. 납부하는 케이스가 한 30% 정도 됐었고, 다음은 이제 13% 정도인데, 벌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송부를 하는 데까지 가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에 저 비주얼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케이스별로 이렇게 이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거는 도티드 차트도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좀 기억을 하고 자료를 참조해서 좀 이렇게 분포 시간대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그려봤는데 자료 양이 많아서 그런지 뭐 특히 잘 의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위에 보시면 이제 한 제일 많은 두 건 페이먼트 과태료를 부과하고 바로 낸 것, 뭐 부과하고 보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짧게 시간이 돼 있고 이 밑으로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아니,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예. 예,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고객과 프로그래밍 여기는 이제 저기 디스코로 관련 내용을 좀 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쭉 전체적으로 이제 건수들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6페이지부터 이제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알려진 바로는 이탈리아 법규에는 과태료 통지는 작성일 후 90일 이내 송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송부 통지한 10만 3,987건 중에 법정 기일 90일을 초과한 건이 6만 770건으로 하는 58.4%를 차지했고요. 필터는 팔로우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크리에이트 파인하고 인서트 파인 노티피케이션 옵션을 정하고 밑에 이제 롱거 된 해가지고 이제 90일 초과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전체 7만 9천 건 중에 4만 8천 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샌드 파인 그러니까 송부하고 아직까지 그 계속 그냥 두고 있는 것들 중에도 90일 지난 것들을 이제 필터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 12,0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58%가 법정기일 초과해서 이제 과태료 통지가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 거는 이제 이의 신청이 한 60일 이내 법원이나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의 신청 건수 4,352건 중에 법정 기일을 초과한 게 3,695건으로 한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그것도 이제 저희가 디스코에서 배운 팔로우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서트 파일 노티피케이션 이벤트와 그 다음에 어필 투 저지 또는 샌드 어필 투 프리펙처 이 두 가지로 걸어 가지고 60일을 초과하는 건수를 어, 필터링 해 가지고 이제 건수를 잡았습니다. 밑에는 이제 퍼포먼스 그 맵을 이제 파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애드 페널티에서 샌드 어필 투 프리펙처 여기가 굉장히 시간이 길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 위에 그림도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트 파인에서 샌드 파인에서 거기 굉장히 빨간색으로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걸 이제 디스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과태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6개월 이내 미납했을 때는 신용 추심을 위한 송부를 권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샌드 포 크레딧 콜렉션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이후 신용 추심을 위한 송부까지 전체 5만 13건이 모두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도 이제 팔로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크리에이트 파인에서 샌드 크레딧 컬렉션까지 이제 팔로 필터를 걸고 6개월 초과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옵션을 체크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건이 6개월이 초과됐고, 밑에 이제 퍼포먼스 필터로 그 매업을 그려보니까 역시 여기 이제 샌드 포 크레딧 컬렉션에서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좀 뭐 되게 그 분석을 해본 결과 과태료 통지 이의 신청 등 법정 기일을 넘기는 사례가 다수였고, 미납 과태료 처리에서도 6개월을 초과하는 등 전반적인 도로교통 과태료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 지연 사례의 공통점이 보통 전부 샌드 뭐뭐에서 시간이 다 지연이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우편 송부, 그래서 뭐 통지서를 인쇄하고 봉투를 작업하고 발송하는 작업들이 이제 수작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간 지연이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자료를 보니까 뭐 여기 관련된 처리하는 업무를 추가적인 인력을 배치하거나 뭐 아웃소싱하거나, 저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게 다 전산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는 뭐 여태까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 자료를 어, 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권성모님 지금 분석을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분석을. 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예, 여기 예. 뭐 통지 기간이나 진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구글링 하면서 예, 이제 예. 뭐 다른 사람이 분석한 것들을 좀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알아내고 그 기준으로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굉장히 데이터만 그 사이트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을 하신 것 같고, 이거 저희 요즘에 기재부에서도 제일 고민거리가 세수가 안 거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수 네. 뭐 미납이나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뭐 데이터가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신 게 있을까요? 예, 아직 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안 해봤고요. 예, 참고로 예, 과태료 세수 부족으로 만약에 이렇게 뭐 과태료를 좀 많이 적발을 한다든가 하면, 예, 예, 제가 알기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저항이 많은 걸로, 예, 국민들 아주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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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예, 예. 뭐 저기 내부용어로 한번 이런 분석을 혹시 하기 위해서 부처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예, 그런 네,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 상당히 이렇게 분석이 재밌게 봤고요. 예, 저는 뭐 정부에서 이런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한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오늘 발표 때문에 센터장님과의 회식도 이렇게 중간에 마다하고 오신 지승학 원우님의 기말고사 발표를 한번 예, 들어보도록 교수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마지막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3페이지. 예, 예, 네, 요 그림 보고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제 회사 데이터가 막혀가지고 퍼포먼스 분석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몇 번 다시 깔다가 막. 근데 결국은 이거는 예전에 아이고, 제가 아이고. 저희 부서에서 팀에서 좀 이런 저기가 있어서 한번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좀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한 30만 셀을 좀 이제 제조 데이터가 많으니까 30만 셀을 좀 돌려서 실제로 다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제조 통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림에 이제 보시는 그림에
그 센터에 지금 병목 현상이 보이는 거기만 제가 이 다이어 퇴치 공정만 그 병목 현상인지 좀 알았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제 돌려보니까 새롭게 이 왼쪽에 제 동그라미 친 이 가압효 공정의 그 정체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십몇 년을 요 제조를 했었는데도 요번에 새롭게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와이어 본딩의 이제 검사기가 저희가 단순한 10%로 저희가 항상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확인해 보니까 한 23%가 거기에 계속 그 검사기를 이제 맴돌이 하고 있었던 이런 두 가지를 실제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사기 같은 경우는 뭐 죽조치를 좀 했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치 그 저기 새롭게 가압효 같은데 정체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후년도에 이제 새롭게 가압효를 개발을 하는데 조금 그 TT 정체되지 않게 지금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프로세스 마이너를 돌렸을 때 두 가지를 발견을 했다 실제로. 현장에 이제 그 뭐 기대 이제 효과는 좀 뭐 TAT는 많이 줄였다고 좀 보고요. 실제로 그 이거 하면서 좀 필요한 게 저희가 지금 아까도 30만 셀이라고 했는데 이 웨이프 공정에서 이제 매거진 공정으로 이렇게 자재들이 스플릿되면서 그 라드 아이디가 막 변하는데 여기 좀 너무 전처리 하는데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전처리 하는데 꽤 뭐 여러 똑똑한 친구들 데려다 해도 좀 힘들었는데 요거 좀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백승열 그룹장도 SQL 뭐 썼다고 하는데 저희도 SQL하고 RPA 좀 많이 좀 더 사용을 좀 하려고 지금 같이 배우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이제 제가 이제 프론트 전체고 그다음에 제 뒤로다 이제 뭐 그 패키지 공정이나 테스트 공정이 있는데 제가 투입서부터 그 마무리 그 입고 될 때까지 전체 공정을 좀 한번 이 병목 현상이 진짜 어딘가를 좀 다시 좀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고, 해외 사이트도 똑같이 이제 확대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 해서 딥러닝과 연계하면 저번에 예측도 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전에 이제 저희 생산 계획 단계부터 좀 조정을 해서 병목 현상을 좀 사전에 좀 예방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요번에 잘 배웠고 잘 적용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회사에서 못 쓰게 돼가지고 요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면서 데이터 열리는 대로 또 다른 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그 이번에 정말 그 프로세스 마이닝 뭐 초보자 단계부터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 기대를 했는데 이제 뭐 백승열 그룹장님도 그 지승학 그룹장님도 되게 뭐 아쉽습니다. 10일 전에 이렇게 그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뭐 여기 이 클래스에 계신 분들끼리 협의도 하시고 또 저랑도 또 말씀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공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또 그러면 또 지승학 원장님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닙니다. 이제 못 갑니다. 예, 예.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변화의식의 원장님도 화이팅이고요. 그 마지막 이번에 또 그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활약을 해주신 오창호 원장님 또 마지막 그 발표를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중간고사 때 말씀드린 원양 3라인에 이런 지금 3라인의 이 물류장치의 구성도인데요. 이런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OH를 제외한 스토커, 컨베이어, AGV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물류장치 반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병목 형상이라던가 반송 오류가 좀 있는데 그런 거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돌렸고요. 일단 데이터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커맨드 아이디랑 케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컨트롤러 아이디하고 밑에 표에 있습니다. 네, 케이스 아이 커맨드 아이디랑 케이스 아이디를 가지고요. 왼쪽 첫 번째 컬럼입니다. 예, 밑에 표 보시면 잠깐만요. 예, 예. 네, 여기요. 커맨드 아이디라는 게 있고 이게 커맨드 아이디 하나에
저 예시로 보여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컨트롤러들이 여러 대가 붙거든요. 그림을 살짝 좀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이 MTS 밑으로 이제 OHT 스토크 컨베어 에이지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MTS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쌓인다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 개의 커맨드 아이디에 여러 대의 여러 대의 물리장치의 반송이 있다는 거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네. 그래서 그 커맨드 아이디를 케이스 아이디로 잡고 컨트롤러 아이디하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엔드 스테이터스라는 액티비티 두 개를 액티비티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트 타임하고 엔드 타임, 타임 스텝으로 잡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저 물류 분석 시스템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온 대역에 있는 데이터를 좀 DB를 말아가지고 쿼리를 돌려서 이제 산출된 데이터고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프로세스 라인 돌려서 이 물류 반송을 좀 개선하려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내려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뭐 저는 참고로 저 한 2주 전에 해가지고요. 저도 지난주에 해보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2주 전에 이걸 다 캡처를 떠가지고 보내놓은 게 있어서 운 좋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 기간은 제가 한 3개월을 뽑았고요. 3개월 데이터를 뽑았고 이벤트는 한 180만 개 정도가 되고 케이스는 한 110만 개, 액티비티 숫자는 한 59개 정도 되고요. 예, 반송 시간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이 한 4.1분, 평균 반송 시간은 9.7분인데 이게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균값이 좀 높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파게티 맵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복잡하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생각보다 여러 대 반송 물류 장치를 타진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프로세스가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더 개선점을 찾고 더 유의미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커맨드 아이디당 한 1.5개의 물류 장치를 타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운영하는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 아이디랑 엔드 스테이터스라는 이벤트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치를 좀 봤어요. 통계치를 보니까 밑에 좀 내려주시면요. 뭐 이 컨베어가 이렇게 높았고 여기 엔드 스테이터스가 중요한데 여기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세 개 값이나 널 값은 제가 아웃라이어로 제거를 했고 정상적인 값은 트랜스퍼 컴플리트라는 이벤트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거고 거의 한 14% 정도 차지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게 이렇게 뭐 어나더 컨트롤러라든가 노모 메시지, 뭐 캔슬 컴플리트, 어버트 컴플리트라는 메시지들이 좀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 비정상적인 반송을 찾아내기 위해 필터링을 좀 걸었는데요. 아까 트랜스퍼 컴플리트라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제거해서 걸어서 제거를 했고 이거 못하네요. 10분 이상 되는 10분 이하 되는 반송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되는 반송을 좀 보기 위해서 두 가지 필터를 걸어가지고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다시 스파게티 맵을 좀 그려봤고요. 예. 그래봤더니 뭐 이런 표가 나오더라고. 이게 제가 30%로 조정해가지고 본 건데 조금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프로세스가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유의미한지는 몰라가지고 그러면 내려주시면요. 그래서 일단 노모 메시지가 뭔지 좀 보자.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왔더니 이런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저희 스토커 물류장치 큰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스토커거든요. 그 스토커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설비에서 발생된 이벤트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런 이벤트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럼 이 설비에 스토커에 붙어 있는 이 설비의 이벤트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정상적인 반송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필터를 또 걸어가지고요. 어트리뷰트 필터랑 퍼포먼스 필터, 다시 어트리뷰트 필터를 써서 비정상적인 반송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밑에 내려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AGB 3내 3층 AGB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벌트 반송이 좀 많이 났거든요. 이게 대역이 자체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인데 이게 왜 나는지 좀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많은 횟수는 아닌데 이게 컨베이어 분리장치에서 이제 반송 완료 없이 다시 컨베이어 분리장치로 들어오는 이상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게 2건 정도가 있었는데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고 이 어버트가 많이 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거를 이제 시간 순으로 좀 보니까 보시면 이 LBS 안에 있는 스토커 안에 있는 캔슬 컴플리트 이벤트가 좀 많은데 이게 뭐냐면 반송 완료가 처리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2시간 이내 자체적으로 캔슬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120분 중에 뭐 평균 정상적인 반송이랑 120분 걸리는 거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왜 반송 완료가 안 되는지 스토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컨베어는 이 다른 제어기에서 발생되는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주시면요. 결론적으로 이 AGB라는 반송에서 비정상 반송이 좀 많았다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통계 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적인 랏이 아닌 뭐 리젝이라던가 이틀의 자재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송이 좀 많더라. 이게 왜 그런지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토커 루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송이 많다. 시작점과 뭐 시작점과 뭐 도착점 봤을 때 이게 스토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반송이 좀 많더라.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내려주시면요. 뭐 후속 프로젝트는 이게 지금 분석만 되지 실제 안에 좀 로고라던가 설비 로고랑 이런 걸 보고 개선할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3례 3평을 하다 보니까 OHT 메인 물류장치 OHT가 좀 빠졌는데 이 OHT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반송상 4%에 대해서 현장 개선점을 찾아서 이제 나중에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물류장치, 다른 라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좀 진행하고 인공지능 모델이나 뭔가 RPA를 도입해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반송을 좀 이상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창호님이 되게 환경이 좋으신 게 이제 그 보통 그 AGB나 스토커 그 AGB 고장이라든지 AGB 뭐 최저 경로 같은 거 할 때 AGB가 그 AGB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스토커나 이제 그 컨베이어 같은 거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MCS 통해서 이제 같이 데이터를 게더링 하셔서 같이 본다는 게 상당히 그 뭐 현장감이 저 있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고장에 대한 그런 그 이것도 저는 이 그림이 되게 이제 나중에 좀 드릴다운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그 어떤 고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고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액티비티를 디테일해서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인과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오창호님은 또 그 졸업 프로젝트가 주제가 또 딴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창호님이 그 내년에 오시는 후배한테 이걸 넘겨서 또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그 뭐 이렇게 현장 문제 해결 이어달리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수하겠습니다. 예예예. 그 뭐 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예 여러분 그 오늘 그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예, 여지껏 그 제가 프로세스 마이닝 수업한 것 중에 아마 제일 재미있는 수업이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 공공에서 제조에서 서비스에서 이제 하신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그 이후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현장 문제 해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방학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학교 중에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 같이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학기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개개인한테 이제 의미 있는 수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전을 주는 이제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교수님, 제가 못했는데 저는 그러면 다음에 기회 저기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출을 안 하시고 이제 제가 고난을 드렸잖아요. 고난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아까 개인 화면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창용 의원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제가 빨리 퀵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드릴까요? 예, 제가 풀어야 되니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끝까지 착각을 했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혹시 됐나요? 됐습니다.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걸린 바 지금 저도 좀 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ABL 보고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저 발표를 준비를 좀 했고요. 앞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은 지금 스킵을 하고 기말고사 토대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 지도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원부자재 트레이 적층 불량 이미지를 이제 메이커 통해서 이미지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었었는데요. 그 이미지는 많은 장수는 제가 필요한 이미지는 좀 획득은 좀 원탕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적층 불량 이미지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교수님께서도 최대한 이미지를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수건으로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10월경에 저희 교수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서 페리스 코너 검출 통해서 특징점들을 검출할 방법 학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학원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전혀 전무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저는 너무 의미가 있고 재밌었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웨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전혀 몰랐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더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해리스 코너 검출이라는 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구글링에서 제가 캡처를 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적층 불량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 해리스 코너 검출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면 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웨카라는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제가 검토하고 제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을 접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능성이 가능할지 여부를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기계 학습 알고리즘 모음부터 해서 전처리, 가시화 이런 연관 규칙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성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우리 원우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오기 전에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마이닝 이런 도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전무한 상태였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이것도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셨죠. 이 캠프라는 존재 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이후에는 앞으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이라는 이 캠프를 통해서 다양한 공정 데이터를 활용하고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이런 사례를 너무 이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 기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보셨다시피 이 캠프라는 이 사이트인데요. 이 메인 화면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어떤 공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불량 제품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불합리를 통해 가지고 불합리를 발굴하고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뭐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앞서 중간고사에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추가하고 하고자 하는 장비 컨셉부터 해서 지금 RTSP 기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딥러닝 적용해서 이렇게 좀 적층 불량 이미지를 한번 검출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마지막이라서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이창용 원원님은 어쨌든 저희 그 MOT에 오신 이유가 확고하시고 어쨌든 그 뒤틀림 분석을 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수집이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해리스 코너 같은 것도 데이터 수집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번 겨울방학 때 어쨌든 데이터 수집을 지상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랑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프로스마이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여러분 어쨌든 이번 학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행복한 한 학기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일도 있었고, 저도 올해 다사다난했다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이번 주 토요일이 종강인 것 같습니다. 종강 때 모두 웃는 얼굴로 서로 또 맥주 한잔 하시면서 또 지난 시간 또 이렇게 말씀 나누실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